어디 좋은 데 가서 술 마시고 가속노화, 가속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굵고 길게 슈퍼이저처럼 살려면 사실은 가로로 이걸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도 당연히 100살까지 해야 된다. 머리도 계속 써야 된다. 하지만 가처분 시간과 휴식도 있어야 된다. 요 세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교수님도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 아, 예, 유튜브 채널. 오늘도 뭐 몇 번 언급하셨지 정확한 채널명이 뭐였죠? 아, 네네.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정의원의 저속노화이고요, 여러분. 요즘 채널 성장세가 살짝 좀 예, 성장률이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살짝 떨어지고 있다고. 네네. 많은 이 구독과 네. 좋아요 등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독자 몇 명이죠? 이제 47만. 아, 사실 채널 개설한 지 1년이 안 되셨잖아요. 작년 8월에.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아,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다른 의사분들도 이제 네.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하고 네. 뭐 다른 한의사분들이나 뭐 다른 간호사분도 네.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요즘에 유튜브에 의학 정보 사실 넘쳐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의학 정보가 이제는 없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넘쳐나고 혼란스러운데 올바른 건강 정보, 식별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강 검진도 네. 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또 굉장히 소수 분들은 그 쓸데없이 그런 거 받아가서 몸에 뭐 방사선 쬐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안 좋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어떤 것들도 막 자기 어쨌든 생각을 다 얘기하시다 보니까 어떤 거는 오답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올바른 건강 정보 어떻게 좀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SNS 및 이 유튜브 환경이 미스 인포메이션이라 그러죠. 네.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뷰가 잘 나오고 맞아요. 그 확산 잘 되고요. 저는 굉장히 슴슴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채널 성장 속도가 떨어진 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40만 정도 될 때 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실천을 했냐면 웬만큼 노잼으로 기승전결 다 얘기해도 봐주시니까 사람들이 조회를 해주시니까 진짜 한번 그 다큐 모드로 이제 좀 진짜 진지하게 네. 정말 이제 대학원 수업처럼 아. 이제 레퍼런스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중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네. 이게 이 유튜브가 이게 알고리즘이 자극적으로 제가 어저께도 현미의 비소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 아니다 한국 사람들 그 비소 다 먹어도 됩니다. 그거 올렸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근데 비소를 현미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러면은 막 하루에 100만 명씩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게 되고 콘텐츠를 만들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이 크리에이터의 운명. 저 이제 흑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제 네. 정의원 저속노화 하다가 이제 뷰를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이제 네. 싹 그 흑화가 돼서 영양제 팔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간에 방법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좀 기승전결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내용 자체가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뭔지 이게 학회의 올바른 가이드라인인지 논문이 SCI 논문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 뭐 의견인지. 근데 이제 문제가 특히 이제 아주 연배가 많은 교수님들 네. 중에 이제 보면 이 옛날 세대에는 사실은 논문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뭐 의과대학 교육에서 의학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 네. 안 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박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도 의문스러운 이런 표현까지 하긴 하여튼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 이거는 약간 그 개똥 철학이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그 뭐 어떤 특정 영양 성분 또는 뭐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뭘 먹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이런 걸 하기 전에 논문을 찾아보는 정도의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아니면 본인이 그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던가. 저도 사실은 논문을 뭐 100몇십 편을 썼지만 그래도 제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논문을 최소한 초록을 100개 이상 읽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초록을 100개 이상 읽고 실제 논문 원고는 막 20, 30개는 봅니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저는 그게 취미니까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보고 막 무슨 임상의사 또는 임상 연구 안 해보신 분들이 막 그냥 특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옳지 않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버드 아이 뷰를 가지셔야 돼요. 투자를 잘하려고 해도 버드 아이 뷰가 필요해요. 멀리서 이렇게 쭉 줌아웃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비소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비소를 내가 죽을 때까지 현미밥을 먹고 살아서 비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암의 개수가 미국 현미 기준으로 비소가 많이 들었어요. 10만 명에 6개 정도 암이 생겨요. 한국 비소는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2개 생긴 거예요.
근데 현미밥을 또는 통곡물 잡곡밥을 먹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평생 동안의 암이 10만 명당 뭐 한 1, 200개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죠. 네. 근데 현미는 발암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사람들이 그 버드 아이 뷰를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거 딱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때도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올 웨더가 되게 해서 뭐 트럼프가 뭐 말을 하건 트럼프와 저기 머스크가 싸움을 하건 간에 그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일 수 있는 작전을 짜야 되는 그게 제일 네.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뭔가 이렇게 원래 사람이 그래요. 편도체가 굉장히 잘 활성화돼요. 원래 그 원시시대에 뭔가 부시락 소리 나면 이거 맹수가 아닐까 번쩍 서는 그게 우리가 뇌에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썸네일 달고 먹으면 독이에요 죽어요. 그러면은 뭐 하다못해 뭐 도자기 뭐 바가지부터 시작해서 뭐 쓸 수 있는 생활용품 하나도 없고 뭐 다 발암물질이고 뭐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 얼마 전번에 어디서 강의를 갔는데 뭐 어떤 또 그 건강 염려에 있는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먹으면 다 죽는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데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 커피가 발암물질이 있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커피를 마시면 한 두세 잔까지는 암 사망률이 줄어요. 아래 발암물질로 암이 늘면 암 사망률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확대를 해서 밖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암물질 들어있는 그게 실제로 나의 건강에 해로운지 좋은지를 봐야 돼요. 세 번째,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력이든 뭐 예. 양력이든 프로필. 예를 들어서 저는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생물학과, 저는 이제 의생명과학, 의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2학 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제가 근데 소아 비뇨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잘 교육받은 전문의를 딴 석사 박사를 받은 의사 선생님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연대 세브란스에 김우정 교수님 나오셨을 때 본인은 정신과 의사지만 본인은 이제 치매이기 때문에 딱 거기에 좁혀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일수록 공부를 더 빡세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MC 자리에 앉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씩 보면 전혀 본인 분야와 무관한데 레퍼런스 없이 뭐 전지전능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논문을 대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감정에 호소하고 공포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가이드라인과 레퍼런스, 그다음에 매크로한 것들을 이제 결국에 사력 있게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화자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양질의 정보를 이제 많이 제공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아산병원 유튜브도 있고 제가 근무하는 또는 뭐 다른 그런 비슷한 큰 병원에서 하는 유튜브들 보면 좋은 정보들 많고 또 학회에서 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있고요. 비교적 이제 전문의들이 이렇게 논문 베이스로 하는 유튜브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비슷한 또 내과로는 뭐 닥터 딩요 선생님이나 뭐 또 닥터 프렌즈 같은 유튜브도 있고요. 뭐 정말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좀 슴슴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전파가 덜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의학 정보 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커피 얘기해 주셨을 때 두세 잔 얘기했는데 하루에 마셔도 되는 커피 양은 뭐 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도 한 두세 잔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 사망률로 보면 4잔까지는 이제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얻어먹고 싶으면 저의 전략은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조금 활용해서 조금 더 먹죠. 아니면은 사실은 비슷한 효과가 녹차 말차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또 이런 파이토케미칼 식물 화합물들이 있는 거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항산화 또는 이제 뭐 저속노화 물질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카페인 커피를 한 잔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디카페인으로 뭐 한두 잔 정도를 더 먹어보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카페인 한 잔, 디카페인 한 잔, 두 잔 정도를 드시고 계신다. 그리고 70, 80대도 젊은 몸과 뇌를 가진 슈퍼에이저들 언급이 있던데 그분들 공통점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에밀리 로갈스키라는 교수님이 슈퍼에이저 연구를 참 많이 했고요. 이분들은 뇌도 잘 쪼그라들지 않고요. 인지 기능도 젊은 사람 못지 않고 제 멘토였던 교수님도 비슷한 일종의 슈퍼에이저셨는데요. 잭 구랄닉이라는 분인데 노인병 의사 선생님이세요. 미국 NIA 국립보건원 산하에 있는 국립노화연구소에 계셨던 분인데 80대 중반인데도 본인 명의로 논문 쓰세요. 예, 그리고 제가 원고 써서 보내드리면 며칠 있다가 원고가 싹 바뀌어서 옵니다. 엄청 예리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나이 들어서 원하는 삶과 많이 달라요. 현업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신다. 예, 일이나 또는 뭐 취미나 봉사활동 하여튼 뭔가를 계속 하고요. 몸, 머리 이런 걸 계속 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요. 또 밖으로 자꾸 나가서 사람도 자꾸 만납니다. 결국에는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활동, 제가 늘 말씀드리는 3대 요소를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굵고 길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30대 중후반부터 사람의 전반적인 기능, 그리고 콩팥 기능, 쥐는 힘, 전반적인 근 파워 이런 게 다 1년에 1%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슈퍼에이저들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몸에 녹이 슬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기름칠하고 기계를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클래식카 같은 걸 잘 오래 쓰려고 해도 계속 정비하면서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 슈퍼에이저들 그리고 비슷하게 우리나라 백세인이나 블루존의 장수인들 똑같은 식으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효문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편해야 된다. 몸과 머리를 안 쓰고 싶다. 이런 마인드셋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되게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본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또 연공제가 굉장히 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주요 국가 대비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기울기,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그걸 정년 연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3배거든요.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 대비 연배 있는 분들이 받는 월급이 3배가 나옵니다. 이게 각도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한 1.5배, 1.7배 이런데 우린 3배라는 거죠. 이게 심합니다. 결국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과 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설계하는 게 위너다. 그게 오히려 건강에 근데 더 안 좋다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는 가속 노쇠, 가속 치매를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조직에 계신 윗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학부 1, 2, 3, 4학년 때 동아리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고, 전공이 1, 2, 3, 4년차 그렇고, 교수도 연차마다 그런 것들이 바뀌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건강 수명이 늘면서 또 늘게 만들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정년을 늘려서 현역 기간을 늘려서 우리가 사회가 침체되는 것을 막고 사회 GDP가 성장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돌봄, 저속노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머리 녹이 안 쓸게 만들고, 그 3가지를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아직 안 돼요, 우리나라. 국회 미래연구원장 하셨던 김현곤 교수님이, 김현곤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또 장표도 만드신 적이 있는데, 젊어서는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에는 일을 하고, 나이 들어서는 휴식을 한다. 그걸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어를 해도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나를 유폐시켜서 나를 그냥 정말 고래장하듯이 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약간 선망을 해요. 돈 많이 벌어서. 파이어족 빨리 하고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어디 좋은 데 가서 술 마시고 가속 노화, 가속 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굵고 길게 슈퍼이저처럼 살려면 사실은 가로로 이걸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도 당연히 100살까지 해야 된다. 머리도 계속 써야 된다. 하지만 가처분 시간과 휴식도 있어야 된다. 요 3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어찌 보면은 빨리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골딜락스가 있다고 말씀드린 호르메틱 곡선에서 젊어서는 오른쪽 끝으로 가서 자기를 녹이고, 나이가 들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왼쪽 끝으로 가서 자기를 유폐시키려고 한다. 이제 그러면 결국에 양쪽 다, 한쪽에서는 가속 노화, 한쪽에서는 가속 노쇠 치매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노년내과 교수님이시니까 찾아오시는 이제 환자분들 가운데 일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적당한 일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좀 관련이 있나요? 좀 연결해서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에서 은퇴하신 분과 일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남자들은 은퇴하면 몇 년 사이에 확 늘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좀 관련이 다 있나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신체 인지사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실제로 치매의 도래 시점, 치매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기가 뒤로 늦춰진다는 그런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일은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이전 소득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노인 빈곤, 지금 노인 빈곤을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은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이제 물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지만, 지금 현금 흐름을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유지를 하게 되면 빈곤 문제는 없어질 수가 있죠. 상당히 많은 부분. 일을 하게 되면 노년에도. 그러면 이제 지금 돈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보통 건강도 얘기하고 일도 얘기하고 돈도 얘기하고 가족
또 뭐 감기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네. 돈은 건강과 좀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네. 사람이 더 건강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죠. 이게 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잘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군요. 이것을 이제 건강 격차라고 해서 건강도 격차란 말이에요. 하나의 큰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격차를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정책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건강 격차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적지 않고요. 건강 수명이 뭐 이렇게 결국에는 상당히 유복하신 분과 상당히 유복하지 못한 분 이렇게 양극단을 비교해 보면 한 9년 정도 차이가 나고 왜 차이 날까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내가 이제 결국에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는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가처분 시간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그 환경이라는 게 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또 경제적인 또 그런 좋은 프레시한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레시한 식자재가 비싸거든요,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컴바인 되고, 그다음에 적절히 예방적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 건강검진 포함해서, 그리고 적기에 해당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영국이나 이런 데들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돈은 제가 아마 첫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을 건데, 이게 안전망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신체 건강, 인지 건강, 사람과 관계 포함한 사회적인 건강, 직업, 그다음에 이제 돈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지키는 이제 안전망들이 되는 건데 이것 중에 이제 가장 부족한 것이 결국에는 내가 어려웠을 때 가장 이제 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저는 고관절이 나쁘니까 오른쪽에 결국에 그 고관절이 장거리를 뛰기 위한 제일 큰 허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메우려면 이제 나머지를 결국 희생하면서 메우게 되는데 이제 돈이 이제 가장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돈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희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N잡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또 안정적이지 못한 기익과 관련된 요새 뭐 우버라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 또 이제 건강을 조금 챙기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뭐랄까 단기적인 뭐 상근직이 아닌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건강 또는 또 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는 게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지금까지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해본 게 전공의 때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교수가 된 다음부터는 다 계약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계약직으로 물론 당연히 저야 뭐 종합병원에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 그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여러 가지 복지 격차나 또는 뭐 급여 격차는 당연히 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주거든요. 불확실성, 불안정성, 인시큐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뭐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처음에 김 작가팀 나와서 해주신 아주 전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중요한 뭐 가족이든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과락이라고 하셨죠. 과락. 뭐 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거가 합쳐져서 그냥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가 조성노화 마인드셋 요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마인드셋의 핵심 구성 요소는 뭐예요? 자, 저속노화를 확실히 우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노화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그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더 오랫동안 굵고 길게 살아서 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년을 살면 마지막 3, 40년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삶의 질이 좋을 수 있고 농밀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궤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궤적은 제가 과거에는 한 7:3 정도 된다. 그래서 생활습관 누적이 7 그리고 논과 유전자가 3 정도 된다 말씀드렸지만 요즘 업데이트되는 연구들을 보면 이게 거의 이제 9: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내가 만들어가는 포트폴리오가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내가 잘 만들어가기 위한 마인드셋이 저속노화 마인드셋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 내가 슈퍼에이저처럼 결국에 나를 잘 관리하면 적극적인 인지활동도 하고 신체활동도 하고 또 노화를 긍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적극적인 인지활동의 사례로 호른도 들고 글쓰기도 들고 달리기도 해서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계속 성장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농밀하고 진득한 즐거움을 얻느냐. 근데 그 즐거움은 노잼이 아니라 사실은 더 즐거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고장이 나는 속도 자체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노화 지연인데, 저속노화인데,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서는 유전자를 갈아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생활 습관이 좋으면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나무와 같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요. 말씀드렸던 나무의 뿌리, 박혀있는 흙, 이 흙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 위로 뿌리가 올라오고 뿌리가 나를 운용하는 원칙, 그 위에 줄기가 24시간 내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그 결과가 생활 습관이고 밖에서 보이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선순환,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뇌가 깨끗해지고 노화가 느려지고 생활 습관은 더 좋아진다.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면은 또 그 과일이 땅으로 떨어져서 비료가 되죠. 그렇게 흙은 더 깨끗해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안티에이징이나 뭐 피부에 바르는 무언가나 영양제나 또 단순히 렌틸콩을 더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나무를 잘 가꾸는 나의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성장 마인드셋과 그다음에 나무 비유, 이 두 가지를 이 책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노화는 속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생활 습관을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개인이 자신의 노화 속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서양인, 백인에서는 더니든 페이스라 그래서 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건 바이오마커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구 집단 연구에서 이걸 측정했을 때 이제 빠르면 좀 빠른 경향성이 있고 좀 느리면 느린 경향성이 있다. 그 정도. 근데 이거를 딱 한 번 측정해서 1.1배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빠르다 느리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CPG 아일랜드라 그래서 후성유전체를 분석을 하는 것인데 그 알고리즘과 사실은 나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후성유전체의 특질이 어떻게 사실 상호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얼마 전에 KBS에서 다큐 인사이트를 만들면서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을 모셔다가 그런 비슷한 것을 측정을 해서 이제 뭐 약간 오히려 생체나이가 높다 해서 굉장히 좀 상처를 주셨는데 원래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노화 시계는 쓰면 안 돼요. 이건 바이오마커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용이에요. 그러면 개인 생활 습관에서는 어느 정도 보면 되느냐?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면 나오는 나의 생활 습관 나이는 몇 살? 그건 꽤 신빙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주를 하느냐, 금연을 하느냐, 내 식습관이 얼마나 자연스럽냐, 기본적으로 나의 허리 둘레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심혈관 나이 리스크 나오는 건 비슷합니다. 정상 체중에 해당하느냐, 그다음에 또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잠은 잘 자고 있나, 또 내가 너무 이제 아무도 안 만나고 있지는 않나, 고립되어 있지는 않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놓고 봐도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노화 속도는 느릴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상당히 느릴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빠지는 추세다. 그리고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 정말 힘들고 먹는 것도 나빠지고 수면도 나빠지고 배도 나오는 것 같고 술도 늘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노화 속도 빨라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개략적으로만 보셔도 사실은 느낌을 아실 수가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인바디만 해도 꽤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인바디로는 뭐 사실은 노화 나이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인바디 찍어보고 그다음에 신체 점수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체 점수가 나오죠. 그리고 또 전반적인 나의 체성분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얼만큼 이제 대사 질환에 가까워졌는지 볼 수가 있고 실은 이게 노화는 결국에는 내가 대사적으로 가속노화 되고 있느냐 아니냐, 만성염려 생기느냐 다 이런 거랑 겹쳐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아서 건강검진 상담에서 뭔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때는 좀 걱정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서 다 좋습니다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